오늘은 이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쓴 정치의 배선을 여러분과 같이 음미하는 5번째 시간입니다. 쉽고 이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쓴 책이 쉽고 재미는 있지만 거의 그 학위 논문의 수준을 해석하며 제가 많이 배운다는 느낌입니다. 남이 책 설명하며 읽을 때는 제 의견도 슬쩍슬쩍 넣어서 살도 붙이고 제 뜻대로 아전인수 해석도 하고 이건 아닌데 하면 슬쩍 넘어가기도 하고 빼기도 할 텐데 유니식스 같은 정치의 배신 이 책은 그래야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자가 거짓과 억지를 하지 않아서 그런가 봅니다. 참 깔끔한 책입니다. 5년 전 이게 나라냐 하고 촛불을 들었는데 이제는 이게 민주주의냐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가꾼 민주주의가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쪽에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많습니다.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이쪽 저쪽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며 이쪽은 저거 여객기라고 하고 저쪽은 스파이 정찰기라고 합니다. 보는 관점이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엿하게 회사 마크가 꼬리에 그려져 있는데도 굳이 스파이 정찰기라고 우기는 사람은 냉전 시기 이래 미국의 민간 항공기가 알래스카 쪽에서 서울로 내려올 때 구소련과 북한 영공에 바짝 붙어서 날며 사진 촬영도 했으니 미국 여객기는 스파이 정찰기라고 우기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객기나 정찰기냐에 대한 합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왼수질 일도 없고 나름대로 믿고 우기고 그렇게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는 다릅니다. 비행기는 합의점이 없어도 공중을 날고 제 역할을 하지만 제도와 규칙인 민주주의는 합의점이 없으면 삐걱거리고 쓸데없는 비용이 발생하고 국민이 고생합니다. 민주주의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극우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당 체제에서 상대방을 극우라고 한 것도 문제지만 괴멸시켜야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괴멸시키면 자기들 일당 독재하겠다는 겁니까? 극우라니 나치 히틀러 찬양하는 그런 극우입니까? 야당이 바퀴벌레 없애듯 박멸할 존재입니까? 이해찬은 3년 전 민주당이 20년을 넘어 50년을 장기 집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 그렇다면 선거를 하지 말고 친정권 군인들을 동원해서 친위 쿠데타를 하고 군사정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것밖에는 20년, 50년 집권을 이룰 길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 집단 간의 생각과 능력을 경쟁해서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찬반, 즉 선택을 묻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한결같이 이해찬 정당을 편들게 하려면 독재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20년, 50년 국민의 다수 지지를 받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민이 얼마나 변화가 심하고 그나마 죽고 나고 하며 세대가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국민 하지만 요구 사항도 계속 변합니다. 착하긴 하지만 변덕 수준의 국민 요구를 50년, 100년 받아내겠다고요. 중공, 쿠바, 북한, 베네수엘라 같은 독재라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집권 세력 교체가 필요 없다는 발상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면 편가르기를 안 할래야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집권하려면 지지층을 도망 못 가게 꽉 묶어놔야 하고 상대를 꼭 집어서 악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리버럴한 진보 세력이 상생과 공존을 자기네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우는 것은 공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칭 진보 세력은 상생 공존을 내세우며 집권한 데까지는 좋았는데 정권을 잡자마자 돌변했다는 겁니다. 도덕성에 관한 약속은 없던 일로 하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 윤미향 의원의 후원금 유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휴가,
이런 것들이 불거져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무조건 우리 편 이야기만 듣고 상대는 무시하다 못해 하기까지 했습니다. 컴퓨터 반출이 증거 보전 차원이고 아들 시험을 대신 풀어준 것은 오픈북 시험이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적폐로 규정하고 높은 도덕성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병역,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위장 전입 등을 고위공직자 5대 인사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놓고 30명의 장관을 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임명했습니다. 지금 형을 살고 있는 환경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과거 정부 때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전 정권의 블랙리스트에 비하면 이것은 세 발의 피니까 모른 척 덮고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은 무조건 감싸겠다는 의지이고 국민의 책임지는 정치가 아닌 끼리끼리 의리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권의 계속을 바라십니까?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